일단 저희가 준비한 2위. 외부 이간질이다. 화살을 돌린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강성 친명 인사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딸 추정 문자를 공개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이 보낸 문자 메시지 공개하셨는데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 수박 X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더 받았죠. 네, 왜 그러실 것 같아서. 왜 그러고 있냐? 네. 넌 진짜 나쁜다. 뭐 욕설도 있고 있었고 왜 너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우리를 악마화시키냐? 뭐 이런 문자들도 있었고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극렬 당원이다. 이재명 지지하는. 팬덤 결별 이래도 안 할래. 그랬는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원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필요하게 우리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서로. 화면에 보신 쭉 그대로예요. 민주당 의원 70% 쓰레기 의원들, 이 보낸 사람이 개딸이 아닌 걸로 뭐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나니까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이원욱 의원 겨냥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개딸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명부가 있습니까? 뭐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금 뭐 대충 한 10만 명 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딸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좀 뭔가 과격하고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어떤 행태, 이걸 이제 지적하는 것이 이게 당원이냐 아니냐,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당원이 4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당원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다 가입시켜놔서 당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어떤 이 문화를 만든 것들, 이런 어떤 행태를 만든 것들, 여기에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이 건전한 비판,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논리적 비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아주 그냥 이 정말 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문자 테러, 압박 테러 이런 그렇죠. 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원욱 의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비당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 아마 이재명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허위 공격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는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좀 더 이런 어떤 행태,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문제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거는 이야기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 지시다, 혹은 선전포고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언론에서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이원욱 의원을 저격하거나 뭐 경고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내에서 뭐 팬덤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소수의 의원들이 SNS나 언론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갈등들이 너무 확대되고 문제가 너무 좀 확대되거나 재포장돼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넓게 보면 이것도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다고 인정이 되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인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난감하고 논란이네요. 어디까지가 쓴소리고 어디까지가 내부 총질인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원욱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말을 분명히 어제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이원욱 의원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대신 반박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원이고 아니고가 저 사태의 본질이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개딸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이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지. 그 특정인이 200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그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에 속아놨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조홍천 의원 어이없다는데요. 상대당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 분다라는 비판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달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이 반대에 해당하는 뭐 비명계나 원조 친문계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플 세례 등 이게 민주주의의 의사표현으로 보기 힘든 위협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문자 하나의 출처가 당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뭐 10,000개도 문자 폭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문자 10,000개 다 전수조사해서 당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당원인 사람들 많으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가지고 한 명 조사해봤는데 당원 아니네? 아싸! 이제 비명계에 대한 반격의 빌미로 삼아야겠다. 정도의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을 제어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친문 팬덤을 양념이라고 사실상 허용해주고 묵인해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개딸들을 묵인해주고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 문파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팬덤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분이 이제는 자기 팬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감싸주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이간질하느냐라고 좌표를 찍고 있는 것은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서 자기 처지를 떠올려 보면 결코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런 강성 팬덤 문제를 그냥 단순한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핵심 내용은 아마 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민영배 의원과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쭉 견뎌왔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아,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당대표와 정말 맞짱 뜨고 그다음에 당의 강성 지지자들과 싸우는 이런 정도의 소신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에게 총선 불출마부터 선언하시고 검찰 정권과 싸우는 전쟁의 시기에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내부 향해서 총질하는 이러한 이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로 통제되지 않으면은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공세적, 이적 행위, 엄중 경고, 징계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계기로 뭔가 당내 비판이 너무 세니까 이거 한번 참지 않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칼을 휘두르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글쎄, 저게 민영배 의원이 참 이게 모든 게 이 대표의 작전이었다? 민주당 망치려고 작전했었나요? 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주류, 비주류 뭐 그런 갈등은 늘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었죠. 이 극단적 팬덤과 정치 무당 유튜버들과 또 저질 지도자가 결합한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저도 지금 그 진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왜 이제 이른바 주류 측 이재명계 측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너무나 리스크가 민주당 둘러싼 리스크가 지금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이재명 개인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전당대 돈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의혹까지 이런 것들이 잠재돼 있지만 한꺼번에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게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혁신이 없으면 외부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했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윤건영 의원도 그랬죠. 혁신 위에 전권을 맡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서로 함께 하기 어려운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가 함께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시기인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풍 전야인가요? 그러면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영 배원의 이 얘기. 근데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주당 당원들과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인 한 인사가 어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일본에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며 언제 헌재 판결을 어기고 사과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일본의 핵 폐기수를 배출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진짜 떨려가지고 야, 힘내라고. 임세은, 파이팅. 언제부터 그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습니까? 계속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촉감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에 대한 화살이 점점 크고 많아집니다. 화살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일단 참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웃고 화이팅 할 때인가 싶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뭐 유튜브에 나가서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당의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저렇게 가서 화이팅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을 했다는 분이 사기 대선이라고요? 어떤 게 사기 대선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대표 옆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결국 승복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당대표가 옆에서 박수치고 임세은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처하고 있는 이 문제, 정말 이제는 도덕성까지도 없어졌다고 하는 그 엄중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오로지 그냥 상대방을 악마시하고 적대시하는 걸로만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그것이 의문스럽고 지금의 어떤 상황 인식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말을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저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사람이 이제 본인 팬들만 있는 뭐 콘서트장이라 뭐 당원들만 있으면 좀 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대통령 배우자가 언제부터 설치라고 했냐 혹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란 말은 과거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뭐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저 유튜브 방송은 이제 당원과의 라이브 방송 중이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함께 참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분위기상 말들이 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야당으로서 현재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견제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이야기들은 정치권에서 여야를 할 것 없이 우리가 정치적인 언어가 너무 극단적이 되고 너무 과한 언어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대선 불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건 또 엄중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당원 라이브였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치적인 언어는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적인 언어긴 해도 사기 대선이란 말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사기꾼이 만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 관련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짧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건전한 당내 토론으로 풀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또 외부에 특히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저는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의 핵심이래요. 그런다고 안 내려가니까 걱정 마라. 이재명 대표 얘기. 국민의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비명계를 달래기 위해서 내놓았던 뭐 조기 비대위설이라던가 질서 있는 퇴진설이라던가 이런 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부인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게 뭐 3심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는 다 부정하면서 다음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겠다는 뜻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과연 그것을 소위 말하는 비명계나 친문계가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도 순순히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 갈등이 공천 국면에서 더욱 불거져서 호남 신당이나 또 다른 제3당, 친문 정당으로 분화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 바로 안 내려온다는 저 말,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합니까? 악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죠. 저분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덕분에 저희 여당의 뭐 도덕성이 훨씬 더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이재명 대표보다 혐의가 많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제1야당 대표를 한다는 거 참 씁쓸한 비극이죠.